네, 안녕하십니까. 연기자 김병철입니다. 오늘은 이제 김병철 씨를 모셨는데 JTBC 역대 시청률 순위 3위가 스카이캐슬. 네. 그 뒤 4위를 이제 닥터 차정숙이 바짝 쫓고 있는데 우리 그 뭐 말 그대로 이런 것을 우린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병철이가 병철이한테 도전하는 느낌이다. 네. 어떻게 우연치 않게 그렇게 돼가지고 네. 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가장 큽니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예. 아니 근데 사실 병철 씨는 이제 수줍음이 굉장히 좀 많은 그죠? 의외로 또 수줍음이 좀 많으세요. 예, 좀 낯이 약간 가리고 아, 그래요? 예, 약간 어색한 상황에서 좀 얼어붙는 면이 있는.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요즘 정수리에 머리가 자꾸 빠져서 알잖아 부작용. 잠잠해. 뭐 이렇게 여자가 되는 건가 그러면? 아니야, 남자 될 거야. 남편이요? 죽었어요. 이게 저 뭐 연일 기사도 굉장히 좀 뜨거워요. 김병철 왜 미운데 예쁜가? 허술하고 여린 마성의 한 남자. 이런 수식어 좀 어떻습니까? 되게 감사하게 느껴지고 사실 그런 정도로까지 평가를 해주실 줄은 예상을 못했어요. 저는 그냥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더라도 나쁜 면만 있다고 그건 생각은 아니다. 안 하고 있어서 좀 다른 면모들을 좀 발견해서 연기에 반영을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보호 본능 같은 게 좀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김병철 씨가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혜성과 같이 나타났어요. 그동안 꾸준히 어떤 그 필모를 쌓아 오셨겠지만 저희들은 약간 그 파국이다. 네. 예, 이 이후로 김병철 씨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에 싹 들어왔다는 얘기죠. 보아라. 결국 파국이다. 이게 이제 도깨비의 빌런이자 최종 보스 박중원 네. 역을 했었는데 백성 위의 왕, 왕 위의 신, 그 신이 김신을 일컫는다 합니다. 반역죄인의 시신을 수습하지 말라. 그 정도가 저자의 가치다. 너나나나 900년의 세월이다. 그깟 물의 거물은 나를 못 된다. 그 당시 이제 보라색 혀와 입술기 굉장히 그 좀 강렬했었어요. 네네. 그 당시 요 분장도 좀 화제가 좀 많이 됐었죠. 네, 맞습니다. 예. 그게 되게 인상적이셨나 봐요. 아 굉장히 네, 인상적이었어요. 그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이게 식용색소 같은 거로 이 안을 다 물들여야 돼서 원래는 검은색이거든요. 이제 검은색으로 칠해 놓으면 이게 뭐 입안에 있기 때문에 약간씩 탈색이 그렇죠. 되면서 예, 예. 보라색으로 좀 보인 거예요. 오히려 보라색이 더 그게 더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보라색이 더 무서웠어요. 아, 그랬군요. 예. 한 10년? 10몇 년? 예, 10몇 년이죠. 그죠. 이 시간을 좀 어떻게 좀 버텨내셨는지. 뭐 드문드문은 작업을 계속 했었고 예. 작업이 없을 때는 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단편 영화 작업도 하고 뭐 연극 작업도 하고 그때그때 해야 될 일 찾아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또 저 그런 걸 궁금해서 한번 좀 여쭤봅니다만 그 당시에 또 이제 수입이 좀 있어야 네. 이게 또 생활을 또 하실 수 있으니까. 네네. 이 기본적으로 좀 어떻게 좀 생활을 하셨는지. 부모님 댁에서 살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월세나 이런 거 그 부담은 좀 덜 수 있었고 예. 그리고 알바 같은 거 하면서 예 그러면서 뭐 좀 용돈 벌고 무슨 알바를 좀 하셨어요? 아 저 알바 생각나는 게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을 연극 교실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수업을 종결시키고 나왔죠. 왜? 이제 연극 교실이니까 학생들 좀 자발성을 끌어내려고 놀이 수업을 막 하고 있었어요. 네, 아이들 막 네. 소리 지르고 막 비명 지르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아이들한테 막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니들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막 이러더라고. 저도 좀 놀래가지고 네.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수업이라고 알고 보니까 교감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애들이 그냥 놀고 있는 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나중에 교감 선생님이 저한테 직접 오셔서 수업 없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직접 하시더라고요. 뭐 이거 뭐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사실상 상대적으로 좀 늦게 대중들에게 좀 알려지기 시작하셨잖아요. 네. 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아, 그런 생각도 했었죠. 그래서 뭐 방과후 활동 선생님을 했던 것도 막 선생님 일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무대 감독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무대 감독 일을 할 때인데 무대에서 그 퍼포먼스를 막 하는데 연기자가
쉐이빙 폼 있죠. 네. 이게 소품으로 필요하다고 저한테 사다 달라고 했거든요. 그걸로 이제 글씨를 쓰는 거예요. 하얀색이 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쉐이빙 폼을 사다가 줬는데 막상 무대에서 딱 그걸 쏘았는데 하얀색이 안 나오는 거예요. 흔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 흔들어야 되는데 막 흔들더라고요. 했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쉐이빙 젤이었어요. 그래서 글자가 안 나와서 정말 이렇게 한 다음에 손으로 막 비벼가지고 하얀색을 만들어서 글씨를 썼거든요. 좀 다른 걸 좀 알아보려고 했을 때도 좀 실수를 하게 되고 일이 좀 안 풀렸구나. 뭔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이제 어쨌든 이런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말 그대로 김병철표 연기가 빛을 발했을 것 같은데 태양의 후예가 38.8, 도깨비가 20.5, 미스터 선샤인이 18.1, 스카이카이시 23.8. 야, 스카이캐슬. 이거 진짜 작품을 고르는 성관이 대단하신 거 아닙니까? 그 제 능력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뭐 우연치 않게 그런 자리에 좀 있게 됐던 것 같고 네. 대본을 좀 제가 흥미를 느끼는 대본을 좀 선택하자 뭐 이런 생각으로 대본을 선택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결과를 감사하게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김병철 씨의 선택. 우리가 이제 늘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내 인생의 캐릭터를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김병철 씨. 도깨비의 파국이 박중원, 그리고 스카이캐슬의 차민혁, 닥터 차정숙의 서인호. 저는 야 이거 고르기 어렵네요. 아 그러게요. 진짜 어려운 어려워요. 보통은 다음 작품 캐릭터라고 대답을 하는데 네. 하나를 골라보자면 그래도 최애 근작을 고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인호. 예, 왜냐하면 네. 사실 저는 부담감이 좀 있었거든요. 좀 해야 되는 역할도 좀 많았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감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닥터 차정숙의 서인호. 아 좋아요. 저는 뭐 다 좋지만 역시 파국이죠. 파국이다. 자 차기작으로 두 편의 작품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김은숙 작가님 작품과 닥터 차정숙의 정렬한 작가님의 작품. 야, 이거 어렵다. 네, 뭐 어렵지만 선택하세요? 네, 예. 이게 연속되는 것보다 뭔가 환기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다른 스타일을 섞어서 이번에는 김은숙 작가님, 다음엔 정혜랑 작가님, 그 다음엔 또 다른 작가님. 야 네. 역시 또 은숙이 누나 선택을. 예. 그게 이제 작가님들께도 좀 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좋아요, 방법이지 좋아요. 않을까. 가끔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세요? 가끔은 아니고 꽤 자주 뭐 그래요. 생각합니다. 네, 언제 함께하는- 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드세요? 일단 제 나이가 좀 생각이 이렇게 다시 새삼스럽게 날 때 가정을 지금 이루면은 뭐 어떤 시간적으로 좀 너무 늦었으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부모님 뵐 때 좀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 되게 매력적인 이성을 만났을 때 그럴 때도 그렇죠. 함께 저분하고 함께하면 어떨까? 네. 맞아요.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지금이요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찾고 있습니다. 좀 나타나셨으면 좋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주변에서도 소개시켜주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좀 그런 제안 좀 많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 이야기. 이게 그냥 제 얼굴 때문에 그런지 섣불리 또 그런 말씀을 쉽게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오늘 나오셔서 이제 의사를 들으셨잖아요. 김병철 씨는 지금 열려 있습니다. 이제 좀 그런 제가 만나고 있는 걸 보시더라도 모른 척 이렇게 쓱 지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나박에서 김을 맡은 가수 KT 김성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기예보로 활동했던 나를 맡은 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리상자에서 유리를 맡고 있고요. 김나박이에서는 박을 맡고 있는 박승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나박이에서 일을 맡고 있는 어떤가요의 이정복입니다. 그 최근 포천에서 김나박이 콘서트가 열리는 게 알려서 인터넷에 좀 난리가 났어요. 좋습니다. 김나박이 미니 콘서트. 댓글에 김나박이는 아닌데 김나박이는 맞음. 그러니까 내가 알던 김나박이는 아닌데 김나박이가 맞다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김나박이는
이제 김범수 씨,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나얼 씨, 박효신 씨, 뭐 이수 씨까지 이렇게 해서 네. 김나박이로 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분들은 이제 90년대 원조 김나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조라고 써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 원조라고 좀 써 있죠. 네, 원조라고 써 있습니다. 예. 아, 그래서 저는 혹시나 네 분이 뭐 같이 하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날별로 따로따로. 그러면 안 뭉쳐. 실제로 김나박이라고 해서 이 네 분이 함께 콘서트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각자 그냥 본인들 공연을 하시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예. 원조 역주행이 이제 피노키오. 이 노래가 이제 원조 역주행이라고 그래요. 피노키오 때 이제 사랑과 우정사의 음반이 나와서 조금 활동하다가 멤버 전체가 다 회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활동을 안 하고 있는 2년 동안에 전국 노래방 순위 뭐 1위 그럼 항상 사랑과 우정 사이가 올라가다가 그리고 활동을 2년을 안 했는데 94년도에 가요톱텐에서 갑자기 탑10 안에 들어가고 1위까지 이 사랑과 우정 사이. 사랑과 우정 사이 1위까지 갑니다. 아, 맞아요. 다음은 원조 대학 축제 섭외 1순위 일기예보. 예, 우리 그 90년대 대학 축제 섭외 1순위 가수였다고 그래요. 아 그때 뭐 저는 처음 그 초청 받았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왜요? 노래를 딱 끝나고 나오는데 운동장에 앉았던 사람이 다 쫙 물에 빨려들듯이 쫙 오는 거예요. 아, 몰려가지고. 몰려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일기예보한테. 네. 그 무서워가지고 차로 막 도망치다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다 차에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얼굴 보겠다고 막 얼굴이 막 눌리면서 차가 이동 못하는. 제가 일기예보를 같이 활동하면서 봤을 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때는 무명이었어요 유리상자가. 왜 이러지? 아, 유리상자는 어땠어요? 그때는 저희 데뷔 늦었죠 유리상자. 조금 늦었죠. 네. 그랬는데 그 전에. 저희들도 대학 축제에 가요. 그러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오는 건 당연한 거고 저 같은 경우에 제 차가 SUV였는데 국산 차였는데 거기 외제 요 삼각별 마크가 붙어 있던 차였어요. 무쏘에 그게 붙어 있었어. 그 엠블렘 그거를 떼어가더라고요. 원조 고막 남친 유리상자. 예. 우리 그 폴킴 멜로망스는 이제 고막 남친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근데 이제 어색하네요. 원조 고막 남친 사랑해도 될까요가 진짜 이거 원래도 인기가 있었는데 박신양 씨가 그렇죠. 난리가 났었어요. 다음은 우리 또 원조 얼굴 없는 가수 이정봉 씨입니다. 어떤가요? 작사하신 분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유인식 PD님이세요? 네. 아, 진짜요? 아, 진짜? 그 유장이 유인식 그 두 분의 공동 어머나. 작사인데 그때는 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이셨군요. 네네네. 그 유장이 장인 누나한테 이제 그 어떤가요 가사를 의뢰를 했는데 뭐가 막혔나 봐요. 그 동생이 잘 쓴다. 그래서 이제 모두 끝인가요? 이런 이거를 수록들을 유인식 PD님이 쓰죠. 유인식 PD님이 쓰죠. 정말 그러면 90년대 노래 가사에 많이 쓰이는 표현들. 이게 사실 좀 약간 그 사랑을 대하는 그 어떤 감성이 좀 다르죠. 형님의 노래 어떤가요도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떤가요? 내 입장보다는 당신의 생각을 배려하고 듣는. 사람들이 저를 잊었을 줄 알았는데 지금도 20년이 지난 지금도 20몇 년이 지난 지금 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에 갑자기 눈물이 퍽 진짜로 너무 눈물이 막 퍽 터져버렸어요 진짜. 내가 그동안 헛산 게 아니었구나. 음악이라는 거는 그 시대를 대변하는 거. 그 시대를 대변하지만 그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음악을 제가 불렀다는 거. 어찌 하다 보니 그런 노래를 내가 부른 주인공이 됐네.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한 일이죠. 저는 이제 한라중학교 3학년 이예주입니다. 예주양. 저는 한라중학교 3학년 강지호입니다. 우리 지호군. 제주에서 언제 왔어요? 소년체전이 있어서 네. 소년체전 끝나고 울산에서 어제 서울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울산에서 소년체전을 하시고 네. 지금 또 요 촬영 때문에 서울로 다시 오셨군요.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소년체전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지호군하고 예주양. 저는 이제 5개 종목 나가서 5개 메달을. 5개 메달을 땄어요.
우리 지호 선수는? 저는 세 종목에 나가서 세 개를 다 땄어요. 이야, 이거 진짜. 강지호 제주 특별자치구. 다른 친구들은 이제 다 선수단 같이 왔던 친구들은 집에 가고 네. 지금 두 분만 서울 온 거잖아요. 네. 다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 안 하던가요? 자꾸 언급해달라고. 뭘? 아, 내 이름 좀 언급해달라고? 네. 아, 그럼 언급 좀 하세요. 태영이, 민규, 성진이, 민선이, 태은이 안녕. 나 TV 나왔다. 나 TV 나왔다. TV 나왔어. 성범아, 혁빈아, 나 TV 나왔다. 아니 그 두 선수가 다이빙을 시작했을 때부터 사실 신동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네. 시작하자마자? 다이빙을 시작하고 1년 만에 전국 대회를 나가서 1등을 했어요. 저는 근데 1년 조금 안 돼서 이제 시합에 나갔는데 금메달을 따가지고. 아, 이 지호군은 1년이지만 난 1년 조금 안 되게 했다. 다이빙에도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좀 있죠. 네.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스프링보드라고 그쵸.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예, 이제 예. 반동으로. 해사는? 네. 그리고 플랫폼은 이제 딱딱하게 이렇게 땅 맞아요. 재질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스프링보드는 1m, 3m. 예, 그리고 이제 플랫폼은 5m, 7.5m, 10m. 네. 아, 10m. 7.5m도 5m? 어우. 난 다 뛰어내려 봤잖아요. 5m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닌가? 이게 훈련해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예능 제작진이 그냥 막 시켜가지고 10m에서 뛰어내렸다니까. 다이빙 때 그때 서면 진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일단 조금 고소공포증도 있고 자주 이렇게 아프게 들어간 적이 많아가지고 그냥 정신만 차리자. 이렇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잘 되기 때문에 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냅다 뛰어버려요. 예주 양이 지금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난 뭐가 돼? 아니 뭐 그런 표정이었어. 예주 양은 어떻게 다이빙을 시작하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학원을 하루에 4-5개씩 다니다 보니까 아, 예. 그게 싫어서 이제 오빠 따라서 다이빙장에 갔는데 저는 이제 물 공포증도 있고 그래서 목욕탕도 잘 못 가고 아니 근데 어떻게 다이빙을? 한 번 뛰어내리니까 그때 그 쾌감이랑 뭐 이런 게 다 좋아서 그리고 제가 성격이 좀 욕심도 많고 이제 한 번 꽂히면 계속 하는 스타일이라서. 지호 선수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아빠랑 옛날에 바닷가 많이 가가지고 낚시를 했는데 그 옆에서 수영이랑 그 뛰어내리는 걸 많이 해가지고 시작했어요. 아빠 낚시 때문에 시작. 아버지가 낚시를 하시는데 허기야 이제 낚시를 하려면 뭐 고기가 잘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료한 시간을 다이빙을 하면서 이렇게 다이빙에 입문을 하게 된 건가요? 왜 형이 있는데 네. 형이 뛰어내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걸 보고 3살 때 같이 뛰어내리더라고요. 목표는 뭐예요? 목표? 국가대표 돼가지고 내가 올림픽에서 메달 한번 예주 양은 목표가 뭡니까? 저도 이제 국가대표가 세계 대회 나가서 또 거기서 메달을. 한번 그렇죠. 예. 사실 이제 두 분이 우리 그 앞으로 이제 다이빙계에서 또 지금처럼 또 잘 성장을 해서 큰 별이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의 박수를 한번 좀.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네. 다이빙 종목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사실 우리가 이제 좋겠어요. 진짜 뭐 세계 선수권 이런 뭐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면 사실 그 다이빙을 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해외에서는 이 다이빙이라는 종목이 상대적으로 막 인기 있는 종목으로 되어 있는 나라도 있거든요. 좀 많이 좀 저변학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가의 삶과 작품의 아름다움을 곱씹어서 미술과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그림 읽어주는 남자 도슨트계의 아이돌 우리 정우철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게 그 도슨트라는 요게 이제 그 전시 해설가. 맞아요. 약간 큐레이터랑은 좀 다른. 큐레이터는 보통 전시를 기획하고 만드는 입장이라면 예. 도슨트는 그 기획된 전시를 가지고 먼저 공부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해설을 해주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좀 쉽게 얘기해서 그림을 처음 보러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이 그렇죠. 그림을 그래서 약간 이 화가와 관람객을
소개시켜주는 약간 소개팅 주선자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이게 진짜 실제로 우철 씨가 이런 별명 도슨트계의 아이돌, 전시관에 피리 부는 사나이.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만큼 우철 씨를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 해설을 듣기 위해서 그렇죠. 당시 후기를 보면은 화가와 사랑에 빠지게 만든다. 같은 청소기 같은 흡입력이다. 죽기 전에 한번 이 미술관은 꼭 가봐라. 요게 또 좀 있다 그래요. 맞아요. 예. 정말 많은 미술관이 있고 좋은 미술관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오랑주리 미술관. 오랑주리는 어디입니까? 오랑주리 프랑스 파리에 있는데 거기 모네의 수련이 있어요. 저 앞에 보이는데. 와, 뭐야? 네. 이게 뭐야? 네, 모네의 수련이 걸려 있는데. 이게 수련이에요? 네, 수련이에요. 그러니까 모네가 보통 인상파의 뭐 대장이다 불리기도 하고 수련의 화가로 불리는데 인상이란 거 참 인상적이다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인상은 찰나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순간순간 변화하는 빛의 인상을 빠르게 포착한 게 인상파인 거예요. 네. 인상파는 밖에서 내 눈에 들어온 인상을 그리는 게 인상파고 표현주의는 내 내면에서 끌어오는 감정을 표현하는 게 표현주의구나. 똑같은 풍경을 봐도 9시에 본 풍경, 다르죠. 12시에 본 풍경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포착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게 인상파고. 네, 근데 저 미술관이 제가 왜 꼭 가보라고 하냐면 좀 독특해요. 저 그림을 비추는 조명이 하나도 없어. 내가 저 미술관에 가는 날이 만약에 날씨가 흐려요? 그럼 저기도 흐린 거예요. 밝으면 저기도 밝고. 우리나라에 있는 미술관 중에서도 좀 추천해줄 만한. 네. 장욱진 미술관이라고 있어요. 장욱진 미술관도 되게 좋아요. 거기가 가면은 화가 그림도 너무 단순하고 예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좋아하고 그 건물도 예쁘고 그 앞에 조각 공원이 있어요. 거기 다리 냇가도 있고 그래서 가족끼리 놀러 갈 때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